반갑습니다. 비비랜드입니다. 오늘은 미들라인 저희 비비차트 안에 있는 가격 익절 기준점이죠. 기준 가격이 되는 미들라인에 대해서 타임프레임을 놓고서 이렇게 타임프레임이 이렇게 있으면 이거에 대해서 제가 쉽게 한번 정리를 머릿속에 이미지를 그려드리면서 제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해서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미들라인은 익절 기준점이 됩니다. 그렇죠? 저희 알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희는 비비차트 이용하실 때 꼭 이 미들라인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미들라인과 그리고 내 자산을 돈의 방법을 알려드리면 돈을 지켜내는 추가 매수를 해서 내가 대응을 해서 내 자산을 지켜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미들라인의 활용법을 지금부터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30분 차트예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건 저희 BB 타임프레임이죠. 타임프레임인데 이 30분 차트를 기준으로 저희가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숏을 만약에 진입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 지금부터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밑에 그려져 있는 이 선은 30분 미들라인인 거예요. 지금 이게 미들라인인데 예전에 제가 강의 드렸던 내용들 중에서 저희 차트에서 시그널이 나오고 시그널이 등장을 하고 30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내려가서 여기까지 가격이 딱 도달하는 시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락 차트 하락이 나왔을 경우에 4개에서 7개의 캔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장 보편적인 경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지금 30분 차트를 기준으로 30분에다가 한번 시간을 계산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14는 여기는 120분 그리고 30분에 또 7을 곱하면 210분 정도 되겠죠. 약 한 3시간 30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얘가 여기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최소 잡았을 때 120분, 2시간에서 210분, 3시간 반 정도 걸린다는 얘기예요. 최대로 봤을 때. 그러면 이 시간 동안은 제가 차트를 간간히 계속 확인을 해 줄 수 있는 상황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 시그널 내가 진입한 이 숏 자리에서 이 30분 자리까지 도달하는데 이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 30분의 차트를 보고 있을 때 이걸 지우고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서 진입을 해서 우리가 30분에 뜨는데 여기서 도달을 했을 때 보면은 그럼 5분에 있는 미들 라인은 당연히 한 요 정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여기가 5분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15는 여기에 15가 있는 겁니다. 차트를 안 봐도 대충 예상이 돼요. 여기 타임 프레임을 체크를 안 하셔도 요 정도 가격이 올 거라고 머릿속에 그려보시는 겁니다. 여긴 당연히 30분이 되겠고요. 30분이 되겠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락에 이제 힘이 걸렸으니까 저희가 엔진이 시그널을 주면 숏대에 걸려서 이렇게 해서 5분 가격을 먼저 터치를 하겠죠. 이렇게. 여기 5분 가격을 터치를 하고 얘가 위쪽으로 올라갔을 때 올라가도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5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미들이 쳤기 때문에 다시 방향을 바꾸는 미들라인은 방향을 바꿀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가격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얘가 5분에서 다시 올라가서 다시 밑으로 하락을 해서 15분을 이렇게 터치를 합니다. 다시 15분을 딱 터치를 했을 때 이때까지 시간이 소요된 시간이 여기는 이미 5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익절가가 미리 나온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5분으로 봤을 때는 이미 익절가가 나온 상황이고 대신에 본인이 여기서 아까 말한 그 소요된 시간을 기다리면서 체크를 해줄 수 있을 때 30분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중간에는 계속 에너지는 이제 파동을 갖고 내려오기 때문에 무작정 한 번에 쫙 하고 내려오질 않아요. 펀더멘탈적인 요소가 없는 한은. 그럼 5분을 쳐서 얘가 올라가서 시간을 끌고 다시 내려와서 15분을 치고
또 파동을 가지고 올라가서 그 시간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파동을 가지고 30분 차트에 이 목적지인 우리 미들라인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간 동안 계속 기다려줘야 되는데, 이 5분에 그냥 이 시그널이 30분에 있는 하락 시그널이 걸렸다고 해도 나는, 모르겠다. 내가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싫으니까 그냥 나는 빨리 나오고 싶다. 나는 빨리 그냥 익절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기 있는 그냥 5분에 미드를 쳤을 때 그냥 익절을 하고 나오시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저희는 그런 얘기를 하죠. 스캘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캘핑이나 단타를 하시는, 초단타를 치신 분들은 이 구간을 많이 이용을 하시는 거예요. 5분 차트에 미드를 보고 익절을 하시는 거고. 그래도 나는 30분에 이제 하락이 걸렸으니까 나는 그래도 좀 내 차트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어. 그럴 때는 이제 15분에 있는 미드까지 기다려 보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빨리 뭔가 익절을 하고 나오고 싶다고 했을 때는 5분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 15분. 그 다음에, 난 됐어. 30분까지 내려올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데, 그 시간은 내가 기다릴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30분에 미들에서 익절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있는 시간들 한번 보자고요. 1시간, 4시간 날봉이에요. 그러면 이 미들라인은 지금 여기 있는 기준으로 그렸을 때 1시간은 당연히 여기 있겠죠. 그리고 4시간은 여기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요 밑에는 여기가 날봉 자리가 가격이 되는 겁니다. 수익을 크게 가져가시려면 그만큼 오래 기다리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얘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30분 미들을 쳤고, 30분 미들을 치면 어떻게 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서 미들은 항상 방향이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 있는 15분에 있는 자리에서 저항을 맞고서 여기까지 확인을 해서, 아니면 또 뚫고 더 올라가는 척을 하다가 다시 내려와서 1시간의 자리를 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또 이제 저희 거 차트, BB 차트에서는 시그널을 또 표시를 해 주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본인 성향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빨리 익절을 하고 싶으면 앞에 차트를 참고를 하시면 되는 거고, 나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수익을 좀 크게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차트를 참고를 하셔서 미들라인 가격을 참고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파동이 너무 막 세다 보니까 계속 오래 들고 계시는 분들은 이런 성향들, 이런 매매 성향들이 본인이랑 맞아야 돼요. 매매 성향들이 맞아야지 나는 이렇게 기다리는 거에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구간을 보시면 되는 거고, 나는 기다리는 건 별로다. 그냥 짧게 구간을 잘라서 수익을 여러 가지를 내고 싶다. 그냥 그렇게 하실 분들은 이쪽으로 가셔서 미들라인을 참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설명드릴 거, 그러면 이제 미들라인이 또 다른 역할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언제? 내가 추가 매수를 생각을 할 때 자산을 지킨 대응 방법이에요. 여기서 지금 저희가 포지션이 여기입니다. 여기 있는데 여기가 5분이 있고 여기가 15분이 있겠죠. 나는 타겟을 30분까지 봤어요. 일단 수익 구간을. 그러면 얘가 이렇게 내려올 겁니다. 내려왔다가 조금 치면서 다시 내려왔다가 15분을 치고, 근데 30분까지 얘가 내려올 줄 알았는데 살짝 내려오는데, 내려오다가 다 이미 5분하고 15분은 미들이 쳤잖아요. 그럼 방향을 바꿔도 이상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시그널도 동반을 하겠죠. 5분이나 뭐 15분에도.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랬을 때도 대응을 했을 때 만약에 30분까지 도달을 못했어요. 도달을 못했고 어차피 수익 구간은 본인이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가 됐는데 15분에 미드를 치고 갑자기 수급이 들어서 갑자기 가격이 빵 하고 치면서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프랙탈이 일어나서 가격이 이렇게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절대로 당황하지 마시고 이 미들라인이 쭉 따라갈 겁니다. 파란색 스팬이 먼저 따라가요. 그럼 쭉 이제 미들이 여기까지 상승을 했는데 이게 너무 갑작스럽게 움직여 버리니까 내 구간에서 여기서 보려고, 난 여기까지 수익을 보려고 했었는데 이 구간을 취하려고 했었는데 오히려 반대로 치고 가서 이제 물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저희 거 차트는 실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봤을 때
내가 지금 진입해 있는 그 차트 내에서 이 미들라인이 어디까지 따라왔는지만 체크를 잘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들라인이 여기까지 빵 이렇게 위로 세게 쳤을 때는 미들라인이 같이 똑같이 올라가요. 미들라인이 실시간으로 쭉 같이 따라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만약에 미들라인이 여기서 형성이 된 상황이다 라고 했을 때는 내 포지션은 여기인데 내 포지션은 여기니까 미들라인이 더 위에 있어요. 근데 얘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숏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포지션의 자리보다 미들라인이 위쪽에 있으면 이건 당연히 대응을 이제부터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제가 총시드 관련해서 시드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총시드에 10%만 진입을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운영적인 부분에서. 그때 그러면 요 10%로 진입을 하는 가정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여기가 10%입니다. 그럼 이제 미들라인 내 거보다, 내 포지션보다 위에 있는 걸 내가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이쪽에서 시그널이 나오든, 어디 차트를 참고를 하든, 이쪽에서 위쪽에 있는 저항 자리를 잘 찾으면 되겠죠. 저희 차트 안에서는 다 보이니까. 그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결론은 지금 얘가 가지고 있는 미들라인보다 위쪽에만 내 평단가의 포지션을 갖고 올라오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왜? 얘는 어차피 가격이 하락을 했을 때 내 포지션을 지나서 미들까지의 타겟이 되는 거잖아요. 미들까지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익절 구간이니까 미들라인 위쪽으로만 올려주면 되는 거예요. 내 포지션을. 간단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롱 포지션일 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요런 식으로 파동을 갖고 내려오는데 미들이 이렇게 따라 내려와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더 내려갔어요. 그러면 이제 롱 포지션은 당연히 미들보다 밑에, 내 포지션을 밑으로 가져야 되는 것보다 어디보다 미들라인보다 롱 포지션을 밑으로 갖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랑은 조금 다른 얘기지만 30분 차트로 저희가 추가 매수를 이제 대응을 했잖아요. 그러면 앞에 있는 놈들로 대응을 하시면 안 돼요. 앞에 있는 차트로 대응을 하시면 안 됩니다. 얘를 건너뛰고 하나를 건너뛰고 요렇게 얘 차트로 가서 저항 자리를 찾아보시는 거예요. 미들 라인이 내가 본 차트에서 얼마나 따라왔느냐를 체크를 하시면서 그 가격을 체크를 하시면서 내 포지션을 얘보다 위쪽으로만 올려놓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타임프레임 안에서 찾으시는 거예요. 절대로 추가 매수를 하실 때는 서두르시면 안 됩니다. 서두르시면 안 돼요. 그러면 당황하면 오히려 더 판단에 혼란을 주니까 이렇게 해서 대응을 하시면 참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초보분들은 여기 보시면은 testnet.bybit.com이라고 있어요. 제가 여기다 써놨어요. 이거는 저는 바이비트를 이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이낸스도 물론 쓰지만 앞에 여기 테스트넷에 요거를 붙이잖아요. 요거를 붙이면 그 뭐 바이낸스면은 여기가 바이낸스가 되겠죠. 뭐 비트겟이고 요거를 붙이면은 이제 모의 투자를 해볼 수 있는 각자 거래소들의 사이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짜로 돈도 주고. 근데 다만 모의 투자 사이트에 있는 차트는 현재 우리가 거래하는 그런 차트들이랑은 좀 차이가 많이 심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페이스에 익숙해진다고 생각을 하시고 모의 투자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모의 투자를 만약에 하시고 아니면은 저희 비비 차트를 보면서 눈으로 매매를 해보시고 내가 수익률이 조금 괜찮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돈을 얼마를 벌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수익률이 중요한 겁니다. 본인의 수익률을, 본인이 저희 거 비비 차트를 읽어내는 리딩의 수익률이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요게 만약에 해서 자신감을 얻었다면 그때부터는 실제 트레이딩을 실시해 보는 거예요. 본시드 말고요. 적은 금액으로 예를 들어서 뭐 한 축구 경기도 저희가 한 10달러씩 걸고 보면 뭐 그냥 보는 것보다는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10달러 정도 걸고 본인의 수익률을 한번 체크를 다시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것도 적은 금액이지만 추가 매수로 아까 제가 위에서 설명드렸던 미들라인을 참고해서 추가 매수로 원금을 지키는 것을 완벽하게 10번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본인의 본시드로 운영을 해서 시작하셔도 됩니다. 본격적으로. 저희 비비랜드 사이트는 혹시나 모르신 분들은 여기 www.bbland.org고요.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스크롤 조금만 내려보시면 여기 오피셜 NSNS라고 있습니다. 여기 카카오톡 오픈 카톡방에 들어오실 수도 있고 들어오시면 매일 아침 비트코인 시황 정보도 드리고 거시경제 및 정보를 제공해 드려요. 그리고 비비차트에 대한 분석도 공유를 해 드립니다. 그리고 초보분들한테는 여러 저희 커뮤니티에 계시는 가족분들이랑 대화도 하시면서 멘탈 관리 및 뭐 여러 가지 정보를 얻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비비차트의 전반적인 그 강의 내용들을 제가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9월 달부터 계속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유튜브 저희 공식 채널에 오셔가지고 저희 차트 이용 방법에부터 시작해서 시드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며 여러 가지 뭐 차트를 보는 그거에 대한 정보를 계속 강의를 해드리고 있는 내용들이 여기 다 내용이 있습니다. 들어오셔가지고 구독,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요. 저희 비비랜드 많이 이용해 주시고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